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Civis pacem para bellum. Civis pacem para bellum. bellum. para bellum.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 모순되는 말 같죠? 사실은 여기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격언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로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거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참 멋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의 격언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진짜 앞으로의 세계에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한 생각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 그런 명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어요. 지난 2월 24일 시작, 이제 곧 한 달의 시간이 그동안 흘렸습니다. 참 그 죄 없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어요. 부녀자들 또 어린애까지. 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자, 이런 침략 전쟁, 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야만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감격스러운 것은 그 우크라이나의 일반 시민들의 저항의식, 아주 찬양할 만한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같이 서로가 모여서 단결을 해서 그 저항의식을 고치면서 러시아군을 갖다가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젊은 대통령 젤렌스키는 매일 소방서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에게 좀 무기를 대달라고.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독일 의회에 대해서도 전 세계를 향하여 눈물겨운 우리에게 무기를 좀 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젤렌스키는 참 제가 보기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푸틴, 저는 악마 같은 존재라고 좀 봅니다. 악마 같은 존재.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하나의 주권 국가를 그렇게 사전에 통보도 없이 그렇게 어떻게 침략행위를 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독일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동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독일은 늘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나치의 관계로 항상 평화 정책을 계속 표방해 왔죠. 그래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어느 정도 해도 항상 그와 같은 생각에서 했고, 또 55년 나토에 들어가서도 그 후에도 독일은 그렇게 군사력을 많이 강화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또 그동안의 의무제도, 병력 의무제도 다 폐지하고 지원제로 하고, 또 통일 이후에도 37만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18만? 그렇게 그 국방 예산을 절약하고 대적인 이 안보 면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취해왔어요. 과거의 나치 그런 경험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평화정책으로
유럽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죠.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독일이 다시 깨어난 겁니다. 기존의 평화 정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2월 27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독일 의회가 개막이 되고 올라프 숄츠 이 총리는 일대 센세이셔널한 이 군비 강화를 위한 국방 강화를 위한 1,000억 유로를 앞으로 투자할 것이다. 하나의 아주 엄청난 하나의 그 규모의 돈을 갖다가 쏟아붓겠다. 아주 일대 센세이션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앞으로 독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1,000억 유로를 갖다가 투자하기로 하고 2024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2%를 나토에 지불하겠다. 꼬박꼬박 지불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깨어난 거죠. 또 람브레히트 국방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 속에서 살기 원하거든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유 속에서 살고 싶으면 군사력을 강화하자는 거죠. 이번에 또 센세이션한 그 하나의 언어는 독일에서 넘어간 유명한 뮌클라 교수, 언젠가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뮌클라 교수는 사학자면서 굉장히 독일에서 거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름난 교수가 오늘날 같은 이 강대국들 간의 이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독일도 이제는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폭발적인 저는 발언이라고 보고 이것도 어떤 군인에 의해서 국방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동안에 쭉 독일 역사를 연구하고 정치학 교수로 이름이 많이 날려진 이 뮌클라 학자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교훈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우크라이나 사태로 독일의 군수산업이 다시 일어나기도 했어요. 군수산업이. 앞으로 탱크도 만들어야죠. 또 이미 거의 확정된 F-35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죠. 일반 군수품도 생산을 해야죠. 여러 종류의 그 로켓도 생산해야죠. 여러 종류의 군사 물자를 생산하려고 하니까 이 군수 산업의 일대 새로운 혁신이 떠돌아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düsseldorf에서 그동안 탱크를 생산하던 라인메탈이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탱크, 비행기, 대포, 로켓, 뭐 일반 군수 물자, 탄알 뭐 등등 그 분야가 굉장히 폭넓게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 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나라 군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거로 소개가 됐는데요. 시프리 하면은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인데 이 무기 수출을 세계적으로 수출한 나라를 이제 열거했는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2.8%의 무기를 갖다가 세계적으로 수출한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라인메탈 그 탱크를 만드는 생산입니다만은 지금 이 라인메탈이 만들고 또 뮌헨의 어떤 그 군수산업에서 만든다만은 우리가 굉장히 이 탱크 분야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탱크뿐만 아니라 뭐
제트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군수산업 탄알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포도 만들고 그래서 세계 이 무기 수출국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이런 우리 군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 이번 독일에서의 이런 군수 물자 보급에 우리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사에도 무관이 있고 우리나라 코트라가 많이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독일 사정을 얘기를 해서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 군수 업체들도 이번 기회에 독일의 이런 기회를 틈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좀 희망을 합니다. 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군수 분야가 군수 이 기업이 많이 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뜻밖의 생겨난 일이죠.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연해서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군수물자를 수출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평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단계에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점을 많이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가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교훈이 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신정부가 서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안보 분야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한일 미국의 군사동맹 관계가 꼭 설립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 또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 어떻게 보면 다 삼각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한국, 일본, 미국과의 삼국 군사동맹이 꼭 설립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팽창 정책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에도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 개발에 대한 경고라는 의미에서 우리도 최소한도 어느 정도 균형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독일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이 우리도 꼭 핵무기를 전 소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요. 그 두 가지가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되지 않는가. 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젤렌스키며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바깥 세상을 통해서 무기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해도 이것이 확실히 많이 먹혀지질 않아요. 자, 요 근래 소식을 보면은 지금 스트랄라 로켓들을 독일이 2,700개의 로켓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500밖에 지원을 못했다고 그래요. 하나의 부분에 지나서 왜 이렇게 늦을까요?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이게 뭔가는 자 독일의 군사화를 위해서 강조를 하면서도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무기를 지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호소를 해도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소총을 지원하려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또 반대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큰 전 실수라고 봅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바이든 미 대통령의 태도. 바이든 미 대통령은 푸틴을 전범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서도 물론 나토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아주 위치는 튼튼하지만서도 지금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어떤 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많이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생화학이 혹시 사용될지 모른다. 심지어는 핵 카드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상태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너무 태도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1962년 큐바 사태 때 케네디가 했던 태도, 이걸 좀 바이든이 배워야 되지 않나. 지금 미국 바로 코앞에 큐바에 지금 소련 미사일, 소련 핵무기가 배치되고 있는데, 케네디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이것은 큰 미국의 위협이 될 거다 해가지고 1962년 가을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전부 철수되지 않으면 우리는 3차 대전도 감수하겠다 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죠. 그때 케네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죽어도 괜찮은데 어린애들이, 지금 자라는 어린애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나 단호한 조치로 당시 후르시초프 소련 수상은 결국은 큐바에서 다 후퇴해버렸죠. 조금 바이든이 이런 당시의 케네디와 같은 이러한 단호한 조치,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생화학 무기가 살포된다던가 또 나아가서는 이 핵무기가 떨어진다던가 할 때 미국은 단호히 3차전도 할 수 있다 하는 결단을 바이든이 내놓을 때 푸틴 요 사람도 결국은 물러나지 않겠는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난민도 수용하고 이런 것도 다 돕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가 잘못하면은 러시아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당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어디까지나 이 자유세계의 그래도 제일 우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과거에 케네디가 취했던 단호한 이러한 그 조치를 취할 때 오히려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Si vis pacem para bellum. 우리나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거든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그걸 토대로 전쟁도 방지하고 평화도 유지하면서 끝내는 우리 자유통일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소중한 교훈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